네, 이번 시간은 이제 134회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를 탭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바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고 짧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주 보고 이제 바로 이제 개강을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배포해드린 자료들은 뭐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핵심 키워드나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제가 이제 합격자들, 그쵸? 답안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첫 시간에 했던 이제 134회의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고민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이제 복기를 한 분들은 내가 쓴 거하고 어떤 키워드가 안 맞는지, 그렇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교시까지 한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걸 해놨네요. 1교시만 했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교시입니다. 제가 이제 뭐 빨간 거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항상 중입니다. 그렇죠? 중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중입니다. 왜 중이죠? 여러분의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혼자 공부하신 분은 아무리 쉬워도 내가 공부 안 한 거는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 중이라는 거는 문제가 중요한 거가 무조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게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근데 대부분 보면 중. 그 중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또 나눈다 그러면 중, 하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렇죠? 그럼 되게 쉬웠네. 나는 어렵게 봤는데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 기준, 여러분하고 접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 실제 출제자는 다른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하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문제가 지금 이제 빨갛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했던 문제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들이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화제감 시작.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제가 매 시간마다 보통 뭐 많게는 20-30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렇죠. 가장이 되겠는데요. 아마 합격자 답안에 가장 많이 포함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그렇죠. 1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중기, 안전설계, 해체, 착각, 와이로프. 특히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실전 때 몇 번씩 풀어봤던 얘기고, 실전 폭캠 때 계속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설구조물 비계라든지 옹벽에 대한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다뤘던 거다. 물론 이제 재료 분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콘크리트 문제 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문제를 내지를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이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나온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입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관리감독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직 근로자 플러스 이제 기간제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기술진흥법을 물어봤지만 진흥법 플러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문제를 워낙 제가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거에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교육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재 감시자는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화재 감시자. 이거와 이제 연관된 게 용접용단. 뭐 뒤에 이제 서술형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화재 문제는 지난번에 아리셀인가요? 이제 화재 뭐 사고도 있었지만 워낙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임시 소방 시설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용접용단과 이번 같은 용접용단하고 화재 감시자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용접용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화재 감시자가 나오면 용접용단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용접용단이 나오면 화재 감시자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화재 감시자가 나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이 답안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화재 감시자의 업무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재 감시자의 업무를 한 페이지 다 채우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라는 걸 물어보고 봤을 때 여러분이 답안에 서술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이러한 부분 플러스 용접용단 플러스 임시소방시설. 그렇죠? 또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나요? 한 분이 생각이 안 났다고 그러는데. 단열재. 그렇죠? 용접용단 하면 철골공사. 이거를 대표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키워드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안 썼는데 점수를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들은 문제에 대해서 과연 몇 점이 나왔는지 여러분 쓰신 답안들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강의한 제가 얘기하고 주장한 답안 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점을 받았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고득점 나오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뭐라 그랬죠? 화재, 뭐 밀폐공간, 뭐 이러한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건전안전관리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 실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133회 합격자 발표 나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점수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전체가 그렇죠? 한 40명 정도 보내주신 전체가 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 RMR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화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재 감시의 업무자라는 문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 문제에 보시면 자, 용접용단에 대한 화재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업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급 품목이 나옵니다. 즉 지급 품목 역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치 기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어떤 하나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면 이 키워드가 아니라 이 키워드에 어떤 문제가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조립만 하면 됩니다. 뭐 한다?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서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먼저 물어봤으면 업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 먼저 서술을 하고 그러한 순서에 대한 배정에 대한 문제, 배치에 대한 문제만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업무를 물어봤지만 업무의 지급 품목의 배치 기준에 대한 무식도까지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임시 소방시설 썼고요. 단열재 썼고요. 이 정도만 쓰면 되나요? 아까 얘기한 물류창고는 안 들어갔네. 단열재가 물류창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의 반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몇 점이죠? 우리 합격 점수가 18점이잖아요. 20점, 22점, 뭐 25점까지. 그러면 나는 18점 맞았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죠. 왜? 다른 사람들은 22점, 25점 맞는데 18점 받았다는 거는 내가 잘못 썼다라는 겁니다. 60점 맞았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점수를 60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득점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채점 기준이 이거를 다 쓰고 어떠한 거를 썼을 때 고득점이 나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발표나면, 그렇죠? 9월 초에 발표나면 강의 때 제가 이제 이 하나하나 문제의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기초죠. 이것도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나오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고와 재해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답안에 쓰는 게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까 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즉 하인리의 재해 발생 5단계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정준희 교수님, 서울 과학기술대. 이분이 이제 법과 우리 이제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되게 이제 저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건설안전에 대한 우리 지금 건설안전에 나온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인리의 5단계 있습니다. 그렇죠? 5단계 중에 뭐죠? 사고와 재해. 이 사고와 재해의 원인이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인리와 버드 법칙에 해당되는,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이냐, 개인 결함이냐 했다냐. 개인 결함은 이제 버드의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재해,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재해가 발생이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 사고에 대한 인명이나 재산 손실에 대한 결과가 재해로 나타내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답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와 재해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부분들은 하인리의 재해 연쇄 반응 이론 아니면 이제 버드 이론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게 이게 뭐다? 하나의 차례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쓴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재해와 이론을 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입니다. 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1번 공통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제 강의를 들으신 첫 번째. 그렇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어디에 쓰는 거죠? 1페이지에. 어떤 문제? 서술형 문제.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몇 번까지 있나요? 13번까지 있나요? 이거 다 써야 되나요? 다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뭐 얘기했나요? 종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종류 중에 태기를 해라. 하나를 태기를 해서 이거와 관련된 서술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종류 쓰고, 종류 중에 거푸집 동발에 대한 부분 아니면 타워크랜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그래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귀 답안 하신 분은 제 말대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신 분하고 또 다르게 쓰신 분이 어떻게 차별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는지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워낙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조사는 대상 작업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렇죠? 수행 절차, 대상 작업, 그 다음에 이거 중에 펌프카 작업 시의 사전조사, 그 다음에 실행력 강화 방안 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 종류, 대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답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뭐죠? 현장 냄새입니다. 현장 냄새. 그렇죠? 현장 냄새를 반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뭐가 문제가 나왔었다? 항타기 항발기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항타기 항발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답안에 이러한 종류 대상을 쓰고 그 중에 하나에 대한 답안 구성이 필요하다.
했는지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산업안전보건부사 양중기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죠? 관리 시스템. 그렇죠? 해서 이제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던 겁니다. 근데 이걸 뺐네요. 그렇죠? 양중기의 종류. 자, 종류. 뭐죠?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종류네? 양중기 종류. 그럼 종류 나오면 플러스 종류 중에 택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중기의 종류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중기 종류 쓰고 이 중에 뭐 내가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이동시키는 크레인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 뭐와 함께? 모식도와 함께. 그렇죠? 그러면 양중기 나오면 뭐 써야 되죠? 앞에서 이제 서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양중기 나오면 여러분이 1페이지에 쓰는 구성요소 또 방호장치죠. 그렇죠? 그러면 답안에 이런 양중기 종류가 나왔으면 양중기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타워 크레인의 구성요소 및 방호장치, 리프트의 구성요소 및 방호장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통 아이템으로 연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돼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워낙 여러분이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을 써주셔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왜 양중기 종류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격자 답안에 보면 양중기의 종류,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필수, 스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중기라면 또 뭐죠? 로또하고 기계 고장 곡선을 여러분이 답안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로또하고 아마 대부분 다 썼죠? 쓰셨어요? 네?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트 있고요. 고장 곡선 로또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합격자 답안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합격자 답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마 없을까요? 로또도 있을 것 같은데 로또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답안들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답안이 몇 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설계 기법의 종류.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종류 씁니다. 계속 종류가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 풀프루프입니다. 역시 종류 안에 풀프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친절하게도. 그래서 종류 중에 이러한 풀프루프에 대한 내용을 써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설계 기법의 종류와 풀프루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 이제 뭘 써야 돼요? 이게 어디에?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가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설계 기법을 도입해서 어떻게 우리 현장에 안전관리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연계된 중요 키워드가 뭐가 여러분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전설계 기법에? 그렇죠? 요즘에 스마트 안전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안전설계 기법 중에 이제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 특히 이 안전설계 기법 도입, 뭐 어떤 공종이라든지 어떤 기계기구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같은 키워드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격자 답안을 보면 그렇죠? 종류,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중에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설계 적용 방안, 펠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풀프루프와 펠프의 차이점을 물어봤고요. 이렇게 답안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안을 쓸 때는 풀프루프에 대한 현장 적용, 중요 기구에 대한 부분을 써주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인리의 연쇄 반응 이론도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답안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1회인가요? 그때 132회 출제됐죠. 2회. 똑같이 대상이 출제됐죠. 대상 및 절차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다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신고에 해당되는 이 부분, 즉 우리가
신고 대상인, 그래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인근, 어떤 인근이죠?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의 건축물 관리법상의 건축물 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물 해제 절차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설안전기술사는 꼭 알아야 된다. 왜? 해체 작업계획서죠. 즉 해체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그 전문 인력이 누구다? 건설안전기술사입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건축 시공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건축사,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가 해체 작업계획서에 대한 작성과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써주면 되겠다. 나와 있죠? 작업계획서, 절차, 그 다음에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절차 안에 뭐가 있죠? 해체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체 계획서, 작업 계획서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체 관련된 법 관련된 사항.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 사고, 광주 그 학동 붕괴 사고인가요? 해체 붕괴 사고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조금만 바꿔서 출제가 됐다. 이것도 반복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체 문제는 워낙 이제 뭐 단골로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착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착각, 착시 현상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유도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가연 운동도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거로 이 착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 조치. 그렇죠? 안전 조치가 어떤 게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가연 운동이나 유도 자동 운동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안전 시설물이나 뭐 어떤 조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현장에서의 조치 내용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착시와 착각 뭐 이하면 또 어떤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즉 고령 근로자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키워드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여러분 착각과 착시 여러분들이 했었죠. 믿나요? 스마트 안전기술, 야간 철골 작업 시의 내용. 또 여기는 어떻게 했나요? 착각과 착시, 그다음에 재해방의 안전관리. 그래서 안전설계 기법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현장과 관련 내용이 답안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로프의 달기구의 개수, 안전 개수와 와이로프의 폐기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동안 문제가 안 나왔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 2년 안 나왔다고 제가 노래하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지는 연속 3번 나왔습니다. 자, 와이로프 폐기 기준 그전에는 어떤 계산 문제 형식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면 개수하고 폐기 기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씁니다. 잘 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작업에 대한 부분을 써야죠. 작업. 그러면 이 와이로프를 사용하는 양중 작업입니다. 양중 작업. 그렇죠? 양중 작업. 그러면 어떤 양중 작업이 가장 좋을까요?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뭐 많이 쓰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워낙 많이 해서 굴착기였죠. 왜? 굴착기가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굴착기의 인양 조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연계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와이로프 하면 뭐 타워 크레인, 오늘 이제 앞에서 얘기한 양궁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맞는 와이로프 하면 되죠. 그렇죠? 뭐 항타기, 항발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로프에 대한 기준. 그래서 이 플러스 현장과 관련된 양중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와이로프를 사용해서의 어떤 내용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금지 조건 달기구 사용 기준이 합격 답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 금지 조건 기준 와이러프 안전합법 하나 뭐였죠? 굴착 기준. 왜? 이 답안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타워크레인 쓸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 쓸 수도 있죠. 근데 왜 굴착기를 얘기하죠? 이 답안은 굴착기 문제에 나오는 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기를 공부하면 이거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어디에 쓴다? 와이어로프에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착기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만약에 이번에 리프트가 변경이 됐다. 그럼 제가 뭘 얘기하죠? 리프트를 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왜? 두 개를 따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공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활용을. 이분도 마찬가지죠. 여긴 작업의자인 달비개네. 그렇죠? 자, 볼까요? 종류, 기준, 그 다음에 작업의자형 달비개 사용 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여기 이제 뭐 이것도 공통 아이템으로 라카치를 한다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라카치, 그렇죠? 보관상의 문제, 와이어로프 여기는 내구성 확보하기 위한 보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진흥법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상, 교육내용 실시 주체해서 이제 언급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건설안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 할 때 이 조직 체계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직,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조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그러죠. 현장이나 뭐 여기는 이제 안전 총괄 책임자에 대한 명칭의 일부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관리감독자는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상에는 분야별 관리 책임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용어에 대한 키워드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하고 좀 차이가 나고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교육 내용은 어디에 따른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도 연계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 내용 보면 뭐죠? 공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죠.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교육 내용과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한다? 차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화. 그래서 교육 대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교육.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는 뭘로 나눠지죠? 일용직과 대표적인 그다음에 기간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차별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선택 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건설기술진흥법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 플러스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나의 차별화로 가져가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다. 자, 강제 취성과 연성 파괴. 이거는 이제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네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문제가 나왔었죠? 콘크리트. 그의 연성 파괴와 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취성 파괴는 그렇죠? 어떤 예고 없이 바로 이제 파괴가 이루어지는 연성은 어떤 파괴 기간에 대한 부분이 기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차이에서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던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강제가 나오면 차별화가 뭐가 되죠? 이러한 강제 그러면 철골공사가 되겠죠. 철골. 그래서 이러한 강제에 대한 취성과 연성 파괴에 따른 철골공사의 안전, 그렇죠?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차별화 답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비계의 종류 및 벽이음입니다. 벽이음 자체는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 3회 정도 됩니다. 벽이임에. 그러니까 지난번 133회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가설구조는 비계 종류 해서 뭐 비계 종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근데 뭘 여러분이 써주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요. 삭제가 뭐가 삭제가 됐나요? 통나무 비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썼던 통나무 비계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7월 1일 실행, 6월 28일 날 변경이 돼서 통나무 비계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통나무 비계는 안 쓰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우리 문제 때 나와 있던 벽이음의 종류에 대한 부분, 시공수 유의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 133회 때 합격자 답안들입니다. 이거는 19점 받은 답안, 여기는 12점 받은 답안. 근데 두 분 다 합격자입니다. 합격자. 그렇죠? 두 분 다 합격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12점 받으시면 이분도 합격자 답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합격자 답안이라고 모든 게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100점이 아니고. 근데 60점 안에도 어떤 답안은 70점을 받고 어떤 반은 50점 답안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합격자 답안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건설안전기술사 자료 모으시는 분이 있죠. 예. 자료 모으시면 항상 전화 와가지고 지난번 합격자 답안 좀 보내주세요. 혹시 주시면 안 될까요? 다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분은 아마 한 2, 30분의 합격자 답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답안이 진짜 60점이 맞는 답안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합격자 답안이라고 그분 답안을 다 하는 거는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필요하시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제가 한데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그런 거를 구분해서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자료에 있는 합격자 답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네, 그것만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차이였을까요? 이음의 종류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정확하게 썼고 이거는 잘 몰라서 썼다라는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재료 분리 원인 및 대책. 이거는 이제 제가 콘크리트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콘크리트 문제는 두 가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시공적인 접근, 시공에 대한 부분, 또 그렇죠? 구조물 유지 관리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 문제가 나오면 콘크리트 타실 초기 균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러면 타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후 균열 같은 경우는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로 끌고 가죠? 시설물 안전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133회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점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시공 문제인데 시설물 안전법을 답안에 끌고 가면 점수를 주나요? 안 줍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콜근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어떤 초기 균열입니다. 타설 이후에 바로 발생이 되는. 물론 겉부집 해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구조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시설물 안전법으로 가면 점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안전관리.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 분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거와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 분리하면 대표적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수축 균열이나 치마 균주범을 레이턴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대표적인 허니콤, 본보 현상, 에어포켓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재료 분리다. 그거에 대한 원인과 대책 쓰시면 되죠. 재료 배합, 시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러한 재료 분리와 관련된 타설상의
안전이 답안이 나와야 된다. 근데 혹시 시설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설물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답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중에 또 이제 뭐 어떤 게 있었죠? 이번에 옹벽 문제가 나왔습니다. 옹벽. 옹벽도 마찬가지죠. 옹벽도 시공 중에 안전관리냐 아니면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이냐에 따라서 답안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안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물 유지관리. 즉 이거 나오면 뭐죠? 우리의 대표적인 3종 시설물. 그렇죠? 시설물 안전법에 해당되는 내용의 답안 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근데 친절하게 콘크리트 초기 균열에 대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콘크리트 문제는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이번에 이제 옹벽이 나왔습니다. 토합, 옹벽의 안전 조건. 이걸 여러분이 이제 옹벽 문제 풀 때 어디에 많이 가장 쓰는 그죠? 1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은 이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뭐 어떤 게 출제됐죠? 주동, 수동, 주동 토합에 대한 문제가 이게 어디에 출제됐죠? 이게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출제될 때 이 토합에 대한 세 가지가 출제되면 여러분은 몇 가지로 써야 되나요?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흙막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항막은 옹벽에 대한 부분. 그렇죠?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흙막이나 옹벽을 답안에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옹벽의 안전 조건에 대한 부분, 토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나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집중호우, 그렇죠? 뭐 시설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붕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뭘로 예를 들어 시공으로 본다?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시공으로 보려면 모르죠.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뭘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좋다? 집중호우, 뭐 장마철 이걸로 답안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옹벽 문제는 이거에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토합에 대해서는 다 잘 쓰시죠, 그렇죠? 다 잘 씁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그림을 연습하라 그랬나요? 에? 배수, 그렇죠? 옹벽에 대한 배수.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 답안을 보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얘기 안 했는데 1페이지에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모식도 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요걸 여기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옹벽 문제는 이게 기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죠. 그래서 이 옹벽 문제는 무슨 문제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옹벽 시공에 대한 부분도 있죠. 시공은 어디 뭘로 해야 되나요?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해서 시공에 대한 안전관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블럭 시공, 그렇죠? 격간 시공이라고 얘기하는 블럭 시공이라든지 옹벽 작업 시에 상부 사면에 대한 안전 보강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시공에 대한 답안이다. 그래서 옹벽 역시 시공에 대한 답안과 유지관리에 대한 답안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합 문제는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키워드를 이러한 집중호우나 장마철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교시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역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뭐 새로운 문제보다는 익숙한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친절하게 각 교시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끔 해줬다. 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이 한두 문제씩 꼭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망한다,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문제 중에 선택을 안 할 문제는 대표적인 거. 이건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선택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있나요, 혹시? 안 하셨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안 할 거, 뭘 안 할까요? 5번. 그쵸? 예. 너무 많이 물어봤어, 이거.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 5번을 대부분이 선택을 안 하지 않았나. 몇 번 하셨나요? 4, 5번 안 하셨죠? 예, 봐요. 그렇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예? 두 개를 선택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아니,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선택하신 분 치고 제가 봤을 때는 점수 그렇게 좋게 나올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른다라는 게 아니고, 자, 이 문제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한다? 시공답안입니다. 100%. 자, 100%라고 얘기할게요. 100%. 왜? 주위에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죠? 99% 하자. 바꿀게요. 99%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내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하죠. 실제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내진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진 문제, 지진 문제가 제가 올 초만 해도 2년, 3년 동안 문제가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요번에도 나왔는데 이게 왜 이제 선택을 하면 안 되냐면, 선택을 하면 시공 문제, 시공 답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왜? 안전으로는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으로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기 때문에, 왜? 최근에 제가 이 문제를 안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자, 균열 문제. 뭐 뒤에 이제 뭐 설명은 간단하죠. 균열 문제 앞에서 얘기한 어떤 균열을 써야 되죠? 굳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그래서 단답형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거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굳은 콘크리트는 구조물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접근이. 왜? 균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냐, 보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면 보수 보강이 나오면 시설물, 중대결함이 연결돼서 나온다. 시설물 안전법. 다행히 균열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처럼 굳은 콘크리트를 명시를 했으면 시설물 안전법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내가 답안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굳은 콘크리트로 하면 시설물 안전법을 써야죠.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씁니까? 앞에 옹벽 문제 나왔으니까 옹벽을 쓰든지 노후 교량에 대한 균열, 그렇죠? 이런 문제를 답안에 끌고 간다. 또 균열 나오면 여러분이 1페이지에 쓸 수 있는 게 공통 아이템 중에 뭔가요? 이번에 문제가 또 출제됐습니다. 복합열화. 그렇죠? 복합열화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로 답안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자, 위험성 평가. 이거는 뭐 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자,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좀 안 좋았네? 다 높게 나왔죠. 워낙 뭐, 방법, 종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죠? 플러스 여러분이 3페이지에 위험성 평가 표. 플러스 모식도. 어떤 거? 건설 현장에 해당되는 거. 이게 답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뭐죠? 7월 1일 날 개정이 된 대표적인 법이다. 즉,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에 그거 안전보건대장의 항목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키워드에 뭘 써야 되나요? 위험성 평가를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키워드가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조사 순서,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4대 의무사항 플러스 여러분 뭐 써야 되죠? 여기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네 가지 쓰면 3페이지 그냥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네 가지는 몇 줄이죠? 네 가지니까 네 줄밖에 더 되나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우실 건데? 뭘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가지. 이거는 제가 언제 공부하라고 얘기했죠? 면접 공부 때. 그렇죠? 유일하게 외우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답안을 구성을 한다. 한 분은 이제 잘못 봐가지고 중대재해 감축에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썼다고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균열에 대한 부분, 초기 균열과 장기 균열, 뭐 이제 구조물에 대한 균열, 그거에 따른 이제 우리 시설물 안전법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수 균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고 저감 대책, 그다음에 보수 보강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뭐다? 시설물의 중대 결함. 이게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답안을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러분이 복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출문제로 뭐죠? 초기 균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이제 뭘 쓴다? 시설물 안전법이 들어가야 된다. 초기 균열이고. 그렇죠? 수축 쥐막 균열. 여러분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 이거는 뭐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거의 6회 연속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면 거의 3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 답안에 가장 많이 쓰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험성 평가. 자, 방법, 종류, 절차. 지난번에 평가 방법 및 시기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죠? 이것 플러스 답안에 써야 될 게 위험성 평가 표입니다. 표. 그렇죠? 표. 그래서 이걸 표는 몇 페이지에 들어간다? 3페이지에 쓰셔야 됩니다. 답안 틀로. 그렇죠? 그래서 종류,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류 보면 평가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종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초 정기 수시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개정 사항으로 뭐가 들어갔죠? 상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설명할 때 뭐라 그러죠?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답안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자, 최초 한 줄, 정기 한 줄, 수시 한 줄로 쓰면 상시 평가는 4-5줄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상시 평가는 이만큼 했는데 나머지는 조금밖에 안 돼 있죠. 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안에도 그렇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많이 쓰시죠? 한 줄씩 씁니다.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나요? 채점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가 뭐죠? 법 개정이나 이거를 강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써야죠. 그렇죠? 많이 쓰거나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채점자가 볼 수 있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을 구성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상시평가를 비중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한 줄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시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출제됐고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플러스 여러분이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또 뭐죠? 자기기율 예방체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앞서서 뭐죠?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기율 예방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이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그거의 또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만 잘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왜 이게 개정이 되고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뭐 전부 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제죠.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기기율 예방체계 절차, 공사 주체별, 실시 시기, 물어본 거 다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3페이지 뭐 썼네?
평가 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별표하는 이 위험성 평가 절차, 이거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연습을 하셔서 눈 감고도 써야 됩니다. 빠르게. 그렇죠?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물론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뭐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지.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두 개만큼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비슷한데 자를 대면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라는 분들은 뭐가 부족하다고요? 연습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처음 할 때는 오래 걸리지만 연습이 되면 쉽게 그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이 작성 항목가 바뀌었다. 왜? 작성 항목이 현실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실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설계 조건, 위험성 평가 등을 제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용에 위험성 평가를 쓰신 분은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외입니다. 제외.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된다면 비용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매년 법이 신설이 되고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6월 28일 날. 그래서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정 내용이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표를 매번 바꿨습니다. 이게 마지막 버전입니다. 제가 시험 바로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제가 1월 1일 날 바뀐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바뀐다고 했다가, 그렇죠? 이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행히 그때는 문제 안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은 뭐 워낙 이거는 법 개정 전 답안입니다. 그렇죠? 법 개정 전 답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진 등급에 대한 부분. 이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이제 물론 기존 교량 시설물의 내진 평가 요람도 있지만 이 내진 성능 평가는 시설물 안전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물 안전법에. 그래서 노후 교량, 노후 건축물.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포항 지진, 예전에 포항 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내진 보강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에서 보강을 성능 보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능 평가 방법에 예비 평가, 실시 평가인가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내진 예외와 상세 평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시설물 안전법상의 내용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침으로 평가 요령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면 뭘로 안전을 끌고 가야 되죠? 제가 얘기한 시설물 안전법. 그래서 이 문제에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뭐 시공하시는 문제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점수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게 반영이 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다. 어디에? 안전에서. 그렇죠? 안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보다 노후 교량에 대한 내용. 그러면 노후 교량 플러스 노후 교량 나오면 뭐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되나요? 3종 시설물. 그렇죠? 뭐 3종 시설물 나오면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플러스 점검 내용. 이러한 부분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에 대한 기준만 알고 있다면 오히려 안전 쪽에 답안을 끌고 가신 분들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이나 이쪽 구조 쪽의 부분들 말고. 그렇죠? 그래서 노후 건축물, 노후 교량, 삼정 시설물 그거와 관련된 법 개정. 어떤 법 개정이죠? 준공 후 10년 된 교량에 대해서는 삼정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안전 점검이 정기 안전 점검. 그다음에 DE 등급 받으면 그렇죠?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끔 개정이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시공에 대한 접근과 안전에 대한 접근이 확연히 구분되는 문제다. 답안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이거는 내진 성능 향상, 그렇죠? 이거는 기출 문제로 여러분에게 냈던 문제입니다. 합격자 답안이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내진 성능 평가 절차 해가지고 이제 올 초에 제가 이걸 냈나요? 단답형으로, 그렇죠? 건축물에 대한 그래서 피로티 구조물, 그렇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피로티 구조물.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정보나 평가 나오면 뭐였죠?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래서 이런 거와 연계해서 여러분이 답안에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재순사 4단계 5가지 유예 항목 재응급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 보면 이렇게 있죠. 사실 확인 우선 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여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현장 가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수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의사항 까지, 그 다음에 뭐 존치 7가지, 뭐 재운송,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자료 있는 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뭘 했죠? 재해손사 4단계 이렇게 문제를 내서 여러분이 쓰신 답안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4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최근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이 시행이 되면서 가장 큰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행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합니다. 그 중에 플러스 뭐죠? 하고 있는 게 산업안전 대진단,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 조치, 이 4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4가지 내줄 쓰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있고 이런 부분 플러스 제가 얘기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산업안전 대진단이 답안에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쓰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1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플러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뭐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답안에 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 안전보건관리 측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재발 방지 4가지, 그 다음에 7가지 요소, 9가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안전 대진단까지 이 키워드가 어디에?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3교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그렇지 않죠? 자, 1페이지 이제 이것도 한번 앞에 거 보고, 그럼 이제 여기는 저 빨간 게 없네요. 응? 어떻게 선택하셨죠? 여러분 선택한 거 한번 찍어볼까요? 3번, 1번, 6번.
이 3교시가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4번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피로는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불완전한 행동 중에 피로 나왔고 또 한 번은 불완전한 행동 중에 부주의가 나왔었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안 왔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 정도 썼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차라리 1번을 안 쓰고, 그렇죠? 안전 조치, 방호 조치, 안전 인증, 안전 검사에 대한 부분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용 위험 기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설용 위험 기계가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양중기입니다, 양중기. 그렇죠? 그래서 양중기에 대해서만 답안을 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리프트의 구성 요소 및 방호 장치, 타워 크레인의 구성 요소 및 방호 장치, 그렇죠? 고소 작업대의 구성 요소 및 방호 장치.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도록 여러분이 다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도 제가 봤더니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생각보다 안 썼을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3교시 같은 경우가 문제 선택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는 제가 이 두 문제는 걱정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1, 2, 5번하고 이제 나름 제 고민을 합니다. 아, 어떤 게 쓰는 게 좋을까? 그렇죠? 어떤 거 쓰라고 그랬죠? 자신 있는 거. 그렇죠? 무리하게 모험을 하지 말고 남들이 안 쓸 것 같은 문제를 선택을 하거나, 그렇죠? 채점자가 점수를 많이 줄 것 같다고 선택하는 문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신 있는 문제를 선택하시기 좋다. 그러면 뭘 선택하죠? 1번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내구성 저하 원인 및 방지 대책. 그래서 내구성 등급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등급. 그래서 이 등급 문제가 제가 최근에 토목 시공하고 건축 시공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이 내구성 설계 시공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23년도에 이제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동안 안 봤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이제 한번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봤는데 내구성 설계에 대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건축이나 토목에. 건축 시공, 토목 시공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 보니까. 됐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균열이 빠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문태는 뭐죠? 즉 시설물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례를 드는 게 여러분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콘크리트? 앞에서 얘기한 노후 교량. 왜 그렇죠? 삼정 시설물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노후 교량의 내구성 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언제? 작년에 정자교 붕괴 사고. 그렇죠? 정자교 붕괴 사고. 그렇죠? 또 이거에 따른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시설물 중대 결함. 이러한 부분이 연계돼서 답안을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편하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뭐죠? 내구성 메커니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콘크리트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등급을 표시를 했습니다. 2O, ES, EC, EA, EF 이 등급이 어디다? 이거와 관련된 등급이 바로 복합열화 이 메커니즘에 있는 성능 저하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의 등급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급. 그래서 이러한 등급에 대한 내용이 이제 키워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이제 지침에 대한 내구 설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가 뭐다? 시설물 안전법상의 노후 교량에 대한 점검이나 이거를 끌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보수 작업으로 돼 있고요. 자, 이제 위험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 안전 인증,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문제 나온 지가 좀 됐죠. 안전 검사나 인증 대상 기계,
그 다음에 또 뭐죠? 인증 대상 보호구 문제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뭡니까? 이 앞에 건설입니다. 건설. 그렇죠? 건설입니다. 그러면 건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만 머릿속에 가져간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부담 없이. 왜?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문제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그렇죠? 고소 작업 때는 여러분이 연습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지만. 비록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 나오죠? 내년에 나온다라는 거죠. 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종류나 대상이 나오면 써달라고 써주자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러한 안정, 인증, 대상, 기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의 종류. 그러면 종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답안에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 기구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죠? 여기는 이제 지게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인증 대상 기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고소작업대 해서 양중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써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와서 가장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검사 대상. 그렇죠? 특히 이제 뭐 고소작업 때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지침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상승 방지 장치에 대한 기준이 이제 언급이 됐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되게 높다. 그래서 시제형은 안 나옵니다. 끝까지. 제가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만 나왔죠? 차량형만 나왔습니다. 차량형만. 근데 안 나와도 답안을 다 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급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내 공통 아이템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답안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답안 틀입니다. 그렇죠? 모식도, 재유형, 방호장치, 구성요소. 모식도, 재유형, 방호장치, 구성요소, 방호장치. 구성요소, 방호장치. 같은 답안 틀. 그래서 이 답안 틀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한 겁니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걸 다 가져가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답안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합격자들이 이렇게 쓴 답안을 제가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폐공간 나왔습니다. 밀폐공간은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왜?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워낙 중요한 거니까. 또 두 번째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측정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측정자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나 아니면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처럼 전문성을 띠는 기관이나 관리자가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유연하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밀폐공간에 대한 부분. 그러면 여 답안에 뭐만 바뀐다? 요거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밀폐 공간이 나오면 워낙 이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밀폐 공간의 종류, 그렇죠? 대상, 그렇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작업 프로그램, 절차, 점검 사항에 대한 부분. 이거는 워낙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답안에 썼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강조도 많이 했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밀폐공간의 종류 및 대상, 작업 절차, 그 다음에 플러스 뭘 써줘야 된다 했죠? 여기 나와 있네. 스마트, 안전. 그래서 뭐 위치 추적기라든지 스마트 개인 보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답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안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밀폐 공간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무에 떠나서 여러분이 항상 답안에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화할 수 있는 답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밀폐 공간에 대한 부분의 사고도 워낙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또 됐습니다. 실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자, 이제 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그래서 이제 안전점검이 이제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건 뭐죠? 시설물 안전법입니다. 시설물. 그렇죠? 그래서 안전의 목적 종류 이걸 쓰고 여러분들이 종류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답안에 써준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설물 안전법을 써주는 게 좋겠죠. 어떤 거 써주는 게 좋은 거야? 뭐 3종 시설물이나 그렇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으로 끌고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점검의 종류. 그래서 최근에 지금 비중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법에 대한 포괄적인 게 법에 대한 그렇죠? 내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입법, 시설물안전법과 연계돼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건설기술진입법과 시설물안전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진흥법. 그래서 여러분이 1페이지에 뭘 쓰고 있죠? 1페이지에 공통 아이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능가하는 뭐죠? 법적 검토사항.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통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법적. 그래서 법적 검토사항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쓰죠. 흑막이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법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나오면 산업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이렇게 답안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과 법에 대한 연관성을 항상 머릿속에 가져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콘크리트가 나왔을 때 시공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시설물 안전법이냐에 대한 부분, 또 흑막이가 나왔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플러스 지하안전법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 1페이지 아예 써주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공통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합격자 답안을 보면 많이 그렇게 쓰고 있다. 네? 법적 적용해서 이제 나와 있네 이렇게. 그 전 문제가 뭐였죠?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안전법의 목적, 정의, 점검 시기 내용을 설명하셔야 했는데 플러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합격자 답안입니다.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피로에 대한 원인 대책이 있습니다. 피로. 그렇죠? 이제 뭐 이 피로나 대표적인 게 뭐 부주의죠, 부주의. 문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여러분 이제 뭐 사람에 대한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 자, 이 문제 나오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나요? 피로 나오면? 자, 우리 첫 번째. 고령 근로자. 그 다음에 뭐 여성. 또 뭐 외국인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내용. 또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분.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플러스 이제는 계절적인 그렇죠? 여름철, 뭐 동절기 이러한 키워드가 여기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키워드에 플러스 해야 될 게 뭐죠? 자, 현장에서의 이러한 피로 저감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 중에 대표적인 중요하다고 얘기한 휴게시설.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차별화 답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 휴게시설은 23년 작년에 휴게시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계속 휴게시설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연속 2번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 나오면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내년,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화장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로 문제가 나오면 이 피로 묻는 거 외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답안을 전개해 나갈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한 게 뭐다? 공부한 거를 어떻게 적용할 겁니다. 내가 휴게시설을 공부했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피로저감, 어떤 근로자, 고령 근로자의 피로저감을 위한 휴게실 설치 기준에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게시설 쓴 거를 답안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키워드, 여름철 고령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그렇죠? 어떤 걸 위해서? 피로 대책으로서의 휴게 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뭐 뭐 체력 측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는 휴게 시설에 비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피로의 원인, 대책, 유형에 대한 부분은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책이 기본적으로 더 잘 있습니다. 기사책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 플러스 어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답안에 전개해 갈 건지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 또 뭐죠? 그렇죠? 인간 행동 방정식.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모든 게. 그래서 P, E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거는 근로자,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P와 E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답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문제가 나왔었던 문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MR. 이것도 이제 하나 넣어봤네요. RMR. 그러니까 이제 이 RMR과 작업 강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지난번에 출제가 됐는데 전부 다 고득점 봐주셨어요? 실제 이것도 전부 다 제가 저한테 보내주신 한 40분 중에 한두 분 빼놓고 전부 다 20점이 넘으셨어요. 대부분이 넘은 답안이. 그렇죠? 바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시험 봤다면 이런 것들을 답안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래, 그렇죠? 22점, 21점, 그렇죠? RMR과, 그렇죠? 작업 강도와 RMR 해가지고 출제가 나왔습니다. 22점, 21점.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18점 이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습니다. 제가 한 분이 계셨나? 됐다. 이제 전부 다 고득점 답안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존치 기간. 단계별 검토 사항, 공사 관계자별 주요 역할 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지난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죠? 해체 시기. 그렇죠? 해체 시기. 그래서 왜 해체 시기가 중요하게 되죠?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그렇죠?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렇죠? 그 광주 붕괴 사고도 강도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도 강도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그래서 또 이제 거푸집 존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워낙 또 이제 강조가 많이 된다. 또 요즘에는 이제 뭐 비 오면 타설이 금지가 돼 있죠. 거의. 그렇죠? 집중. 그래서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서에 그게 나왔어요. 집중호우시 콘크리트 타설 안전관리 방안. 그렇죠? 그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거푸집에 대한 이제 타설과 품질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푸집 존치 기간에 보면 우리가 압축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설계 강도가 이제 강도에 대한 부분이 압축 강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그래서 5메가파스칼과 10메가파스칼, 14메가파스칼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이런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해체 시기에 대한 일정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번인가요? 131회인가요? 이게? 이 132회네. 132회 문제죠. 이제. 그래서 해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나오면 거푸집 해체 시기를 결정할 머튜리티, 그렇죠? 적산 온도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얘기하자고 우리 동절기 때 동절기 콘크리트 하면 제가 강조를 하자, 차별화를 가져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한 문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여러분이 거푸집 동발이 그러면 거푸집 동발의 종류가 많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다 공부한 것 중에 거푸집 동발을 쓰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스템 동발이 워낙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동발 이거를 답안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푸집 동발이니까. 그래서 시스템 동발에 대한 분계 지난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가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보면 갱폼 이것도 거푸집 통발이죠. 그렇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중에 하나다. 그 중에 갱폼에 대한 거푸집 해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안을 끌고 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자, 여기 보면 공사 관계자별입니다. 뭐 공사 관계자 중에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관리 감독자. 그렇죠? 그럼 관리 감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업무. 그다음에 작업 전 점검. 그렇죠? 쓰시면 되죠. 또 뭐 최고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물어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답안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존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샘플로 해체 시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출제됐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골라보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이거는 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굴착민 기울기니까. 그렇죠? 이것도 법계 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도 됐고 또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강간비계. 이것도 이제 뭐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왜 출제됐나요?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법 개정이에요. 법 개정이 있느냐. 자, 발파. 이것도 사실 법이 개정이 돼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있는 게 발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PSC 거드는 이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용접용단 이것도 사고와 관련이 있죠. 화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수,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이 역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선택을 했을까요? 1번, 2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네. 그렇죠? 내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 강의 들으신 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안 썼을 거고요. 이것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PSC의 응력 이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했다고 자신하게 썼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자신하게 썼는데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이거만 하셨다고. 실제 이제 교량 뭐 워낙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썼는데 망했어요. 네? 본인이 45점이면 거의 뭐 20대 초반밖에 안 나왔어요. 나보고 자신 있게 썼다고. 이거는 제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썼는데. 예? 원래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험 잘 봤다는 분 치고 확률적으로 점수가 잘 나온 분은 없다. 그래서 저도 시험 못 봤어요. 응? 그렇죠? 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보니까. 근데 다행이죠? 4개는 선택합니다. 왜 4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내용이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볼 필요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거만 충분히 봐도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이거, 5번, 6번의 선택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원생의 한 90%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걸 진짜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실제 점수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안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전에서 뭐 시공이나 이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하는 거는 어렵다. 근데 이제 PSC 거드는 이제 조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공 단계별 안전 유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고, 여러분이 붕괴 당시의 모습을 보셨나요? 그렇죠? 뭘로 작업했죠? 우리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그렇죠? 와이어로프 달았죠?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어요.
그렇죠? 이동식 크레인. 또 뭐가 있었나요? 어디서 작업을 했죠? 도로 인접, 그렇죠. 도로 인접했습니다. 그렇죠. 붕괴 사고에 보면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갔는데 다행히 한 대가 딱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었죠? 승용차 한 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작업하고 있던, 타 작업하고 있던 카고 크레인이 이제 덮쳤고.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이 답안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동식 크레인이다. 그러면 이동식 크레인 나오면 여러분이 옆에 써야 될 게 뭐죠? 와이어로프. 아까 문제 나온. 그렇죠? 와이어로프. 물론 이번 사고가 와이어로프 파단에 따른 사고는 아니지만 향후에 PSC 걷어 양중시의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을 답안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야 된다. 다른 것도 다 모르겠다. 나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신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면 이동식 크레인 앞에 어떤 문제가 나왔죠? 안전점검. 그렇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 안전인증 대상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죠. 크레인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내용을 쓰는 거야. 만약에 쓴다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응력위원회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죠? 시공단계별 주의사항은 그러한 내용들이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안전주의사항에 가장 많은 점수가 사실은 배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러한 그 응력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뭐 프리스트레스, 포스트텐션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도로 안전, 또 도로, 또 뭐 보행자에 대한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거 위주로 답안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구성이 돼야 된다. 자, 굴착 작업 시 기준,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뀐 것도 실제 안전을 공부 안 하시면 현장에서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다 아실 것 같지만 모르죠, 그렇죠? 왜? 옛날 설계니까. 그래서 그 설계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죠? 이러한 집안의 종류의, 이거 옛날 거를 제가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네. 자, 어떻게 바뀌었죠? 자, 모래와 그 밖의 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모래는 1대 1.8, 그렇죠? 1대 1.2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당초 한 번 바뀌고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내 옛날 걸로 해놨네요. 깜짝 놀랐네. 그죠?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이 굴착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제 거푸집 및 동발이, 그 다음에 굴착 작업에 있어서의 법 개정 사항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확인을 못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플러스, 자, 굴착 작업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굴착을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자, 흙막이 굴착 좋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나온 이제 터널 굴착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관로나 뭐 이런 굴착도 있죠. 그렇죠? 굴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 굴착이 나오면 뭘 써야 되죠? 앞에서 우리 학원에 많이는 법적 검토 사항.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법을 답안에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1페이지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는 뭐가 들어가나요? 굴착 나오면 계측관리.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에 나와야 될 아이템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현장과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을 답안에 써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착 나오면 굴착면 기울기는 기본이 들어가야 되고, 법적 검토 사항에 그 다음에 계측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제위험 요인 뭐 이렇게 있네요.
법적 검토 사항, 그렇죠? 계측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창면 제가 이제 합격자 답안인데 바뀌기 전에 합격자 답안에 제가 요걸 바꿔놨어요 이렇게. 근데 왜 1페이지만 안 바뀌었지? 예? 제가 이거 바꿔놨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모레 1대 1.8, 암 1대 0, 0.5, 1대 1.2 해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내가 바꿔놨는데 거기만 안 바뀌었네. 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그래서 합격자 답안에도 법이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득점 기출문제 답안에 뭐 최대한 많이 바꿨습니다. 다 거의 다 이제 바꿨는데 일부 이제 안 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히 이렇게 법이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합격자 답안만 본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푸집 및 동발이. 이 굴착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이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옛날 답안하고 지금 답안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잘 보셔야 된다. 자, 관광기계 설치 기준, 조립 해체 및 점검 시설. 원래 관광비계는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시스템 동발이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비계 이것 때문에 관광비계는 그렇게 많이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포괄적인 문제. 근데 이게 왜 출제가 됐나요? 비계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됐다. 자, 이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전에 1.85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다만 해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뭐죠? 작업 상황에 따른, 즉 장비의 반임이나 자재나 이동에 대한 문제로 구조 검토가 되면 몇 점? 2.7m까지 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선박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됐다가 이번에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면 점수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립 해체 정음시 준수 사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부분. 또 플러스 차별한다면 어떤 답안을 써줘야 되나요? 관광비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도로와 인도와 접한 리모델링에서의 외부 비계의 붕괴에 대한 안전관리, 그렇죠? 그러면 이 관광비계 차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얘기한 도로, 인도하는 외부 비계. 그렇죠? 이건 제가 워낙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도로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이 관광비계에 대한 부분 하면 조건으로 도심지의 관광비계에 대한, 관광비계를 활용한 안전작업 시에 도로와 통행인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이 하나의 차별화로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황유 정리했습니다. 어디죠? 자, 23년 2월 달이네요. 그렇죠? 8월 달. 23년 8월 달에 발파공사 안전보건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발파 항목이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중에서 빼고 어디로? 발파 안전보건 지침에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화약은 그랬죠. 화약 이제 수령부터 마지막에 반납까지의 어떤 절차별 안전관리를 답안에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네요. 그렇죠? 책임자. 그래서 수령하고 나중에 발파하고 뭐 운반까지 다 포함된다. 근데 이제 보시면 너무 많아요. 운영시 준수사항, 전기 발파와 비전기 발파, 전기 발파의 안전 준수, 천공 작업 시 준수사항. 이거는 어떤 문제죠? 이거를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겁니다. 뭐 준수사항. 이게 이제 절차에 있습니다. 저기. 그렇죠? 그래서 전기 발파의 안전 기준, 비전기 발파의 기준, 특징, 그 다음에 천공에 대한 천공 작업 시의 준수사항. 그렇죠?
선택을 하십시오. 공부할 거냐 말이야. 그렇죠? 물론 뭐 발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강점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전은 물론 뭐 토목도 계시지만 토목도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발파하면 터널 발파나 이제 도로 쪽에 이제 발파가 많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근데 큰 틀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 그렇죠? 물론 공사 중에 발파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화약 수령부터 마지막에 반납까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뭐 터널, 우리 작업에서의 우리 이제 발파. 그래서 뭐 제어 발파가 예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터널에 대한 문제 중에 뭐 여굴 문제 대표적인 그 정도의 발파 작업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다뤘습니다. 제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나 안전 보건 지침을 제가 거의 다 다루는데 제가 발파는 안 달았습니다. 이제 그게 나왔네요, 그렇죠? 쓰지 말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SC 거도. 그래서 이제 프리텐션, 포스텐션 해서 이 거도의 응력 변화가 지난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133회. 네? 133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이제 134회가 출제가 됐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다루진 않았어요.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뭐에 있죠? PSC 교량의 안전작업 지침이 있습니다. 자, 안전작업 지침. 거기에 이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토목 시공에 많이 하죠. 토목 시공이 프리텐션, 포스텐션 해가지고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시공 단계는 이제 뭐 제작장 선정부터 나중에 이제 긴장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운반하고 설치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안전 보면 뭐죠? 운반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운반 장비가 뭐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죠? 딸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장비를 이제 별도로 썼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공 때 많이 하죠. 전도 방지 철근에 이제 와이로프를 해서 낙교 방지를 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사고가 이제 뭐 크게 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그럼 이제 FCM, MSS, ILM. 그렇죠? 내년에는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교량 가설 중에 이제 PSC가 이제 결국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출제가 안 됐어요. 동력을 이용한 가설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다. 자, 드디어 이제 용접용단 또 나왔습니다. 용접용단 나오면 앞에서 뭐 머릿속에 나와야 된다 그랬죠? 화재 감시자. 그쵸? 또, 자, 건설 현장입니다. 어떤 건설 현장을 답안에 쓰는 게 좋을까요? 단열재가 시공이 되는 뭐 물류 창고도 있고요. 또 용접용단에 해당되는 철골 공사.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이제 답안에 써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인과 방지 대책, 점검 항목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발생하는 방지 점검 사항, 그러면 이 점검 사항 역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무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점검 사항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 플러스 또 우리 뭐죠? 임시 소방 시설. 그렇죠? 그다음에 단열재 나오면 임시 대피 훈련. 오, 쓸 게 많아요. 에? 이 키워드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간다. 그러면 이제 점검 사항에 이 키워드를 넣으면 되죠. 어떤 점검? 단열재 시공에 대한 임시 대피 훈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임시 소방 시설에 대한 설치 유무에 대한 점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방화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또 뭐 소화기 설치 유무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전개할 건지에 따라서 틀린다. 그래서 뭐 우선 선정할 게 뭐죠? 아, 내가 이 화재가 나오면 난 철골공사 물류창고로 가야지. 그렇죠? 그거에 따른 이제 뭐 내용에 대한 화재 감시자의
업무, 이러한 부분들이 답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우리가 단답형의 화재감사의 업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문제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33회에 출제가 난 임시소방시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됐죠.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뭐 용접용량의 불티의 특성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출제된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 역시 이제 언급이 돼 있고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용량 불티의 특성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원래 겨울에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화재는. 그래서 화재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된다. 가져가셔야지 다른 문제 나오더라도 충분히 화재로 답안을 끌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재 나오면 이제 겨울에는 뭐죠? 질식재입니다. 질식재. 그렇죠? 질식재면 콘크리트 양생과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이게 그 다음에 뭐죠? 밀폐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 연결돼서 답안이 구성이 돼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 원인, 대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의 종류에 대한 뭐 불완전한 행동 중에 실수, 그러면 1페이지에 메커니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하인리의 연쇄 반응 이론을 답안에 써서 된다. 왜?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행동을 하면 옆에다가 뭐 쓰죠? B는 F, P와 E. 그래서 P는 어떻고 E는 어떻고. 이렇게. 그렇죠? 이 키워드들이 같이 나온다. 앞에서 P로가 나왔듯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근로자? 자,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의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연결돼서 답안을 써준다. 그래서 이런 키는 대제목에 이제 넣어서, 그렇죠? 답안에 써주면 된다. 종류가 나왔어요. 뭐 종류 나오면 어떻게 쓰죠? 이거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중점 관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차고 이러한 부분에 나온, 그러면 이제 고령 근로자, 요즘에 이제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고령 근로자의 운전에 대한, 그렇죠? 운전 안전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뭐 어떤 조도 확보에 대한 문제, 이런 또 교육에 대한 문제까지 그런 문제를 하나의 대책의 내용, 그게 이제 현장 냄새입니다. 현장 냄새. 해서 답안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메커니즘 대부분 다 이제 나오죠. 1페이지 하나의 공식화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인간 행동 방정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안전관리론의 답안을 써야 되는 어떤 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내용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이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3페이지는 그거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사항,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4회, 134회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34회는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복기를 좀 하셔서, 그렇죠? 내가 어떠한 거를 실수를 했고 또 어떤 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분명히 살펴보셔야 된다. 물론 9월달 초에 9월 5일인가요? 발표가 나서 합격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가장 좋죠. 합격은.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1%라도 아쉬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복귀를 하셔서, 그렇죠? 내년 135회 때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 주시라는 거. 그리고 복귀하셔서 학원이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 주셔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보내주셔서 한번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4의 문제, 기출 문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핵심 총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